코앞으로 성큼 다가온 100세 시대. 수명이 길어진다는 건 곧 건강을 지키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이 결정되죠.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내 다리가 아니지. 일 아프니까 이제 갑자기 아프니까 막 돈도 못 버리고 이제 막 집에서 이제 집지게로 이래가 너무 아파서 나가지도 못하겠고. 통증이 흔하게 발생하는 허리와 무릎에는 고된 세월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한 흔적들이 척추와 관절에 쌓이고 또 쌓여 결국에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식당 일이 그래요. 아주 큰 데 같으면 돈도 많이 벌지만 이 소규모는 돈도 못 벌고 병만 남아요. 통증은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작정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야 고통에서 벗어나 걷는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래 못 걸었어요. 이랬지. 아픔으로 얼룩진 삶에 다시 활력을. 통증 없는 제2의 삶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척추 관절 질환에서 벗어나 편안한 일상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몸의 기둥, 척추를 바로 세워 전신 건강의 균형을 잡는 신경외과 전문의 강주영 원장. 무릎이 짊어진 무게를 덜어 가벼운 걸음을 이끄는 정형외과 전문의 오종석 병원장. 이희선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냅니다. 그러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이 점점 아래로 퍼져 몇 년 전부터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날 때가 이제 좀 괴로웠어. 요가 요 밑에만 제글 하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이거 받지 빨리 가. 이제 이거 받쳐야 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작 물을 마실 때도 통증과 씨름해야 합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하죠. 허리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수술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바르게 걸을 수 없어 가구에 부딪히는 일도 낮은데요. 상처가 아물만 하면 새로운 상처가 생겨 팔이 늘 얼룩덜룩합니다. 아플 때는 요래가 요서 요만 이래 아플 때는 통증이 아플 때는 막 통증 거리맹이 간다요. 가면 오후 되면 막 또 아픈 게라. 그럴 때면 그 뒷날에 또 다른 데 또 가는 게라. 또 가다 보면 약을 좀 많이 해달라면 요새 마비가 돼버리는 게라. 그럼 거기서 2시간, 3시간 또 누가 있다가 이제 오는데 그래갖고 오다 보면 또 막 부딪히면 그것도 자빠지고 푹. 허리만 아플 때는 그럭저럭 생활할만 했지만 저릿저릿한 느낌이 다리를 타고 발끝까지 내려온 후로는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감각마저 잃을 정도인데요. 이 내 다리가 아니지. 안 아파요. 내 아니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어 수없이 넘어지고 계단을 네 발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외출은 꿈도 꿀 수 없죠.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수술해야 살지. 이 허리는 수술 안 하면 못 산다 돼. 그럼 뭐 이래저래 뭐 다니다가 보여. 이제는 너무 심하니까 진짜 그 의사 말이 맞는 거라야. 생활이 안 될 거라도 말이야. 진짜 생활이 안 될 뿐인 게라. 조금이라도 편안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오랜 기간 보행이 어려웠던 만큼 다리에 힘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데요. 팔꿈치. 팔꿈치 들고 이렇게. 이거 들고요. 끌어보세요 한번. 안 되죠? 이거 들고로
아 옆에 짚지 말고 이거 안 들면 이 짚어야지. 그렇죠. 발목에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아유 이거 아프다는데. 힘도 떨어지고 통증도 있고 그죠? 무언가를 잡거나 짚지 않고는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이건 안 된다. 지금 다리 힘이 다 빠져서 그렇거든요. 다리 힘이. 예, 이건 안 네, 못해. 아이고. 나쁘지.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를 말하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척추관이 오랫동안 눌리다 보니 감각에 이상이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아무리 심한 통증도 보통 수술하면은 대부분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런데 힘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물론 회복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너무 오랫동안 힘이 떨어져 계신 분들, 특히 힘이 이제 떨어진 정도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게 힘이 안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협착증이나 이런 게 계신 분들은 댁에서 앞꿈치만으로 이렇게 걸어 보신다든지 또는 뒤꿈치만으로 이렇게 걸어 보신다면 보통 본인은 몰랐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힘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본인도 모르지만 힘이 떨어져 있는 정도는 수술하면 빨리빨리 회복이 되니까 이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배 쪽으로 밀려나는 척추 전방전이증도 발견됐습니다. 과거에는 나사못으로 교정하는 게 대표적인 치료법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다 넓히고 크게 절개를 하고 뼈도 크게 제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현미경 보고 수술하니까 절개 범위도 작고 그리고 예전처럼 양쪽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한쪽으로 들어가도 반대편까지 충분히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은 아예 관절을 손을 대지 않고 또 수술하는 부위도 예전처럼 관절을 크게 손상시키는 게 아니고 관절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 척추 공간을 넓혀주기 때문에 굳이 철심까지 안 박아도 훨씬 더 예후가 좋아져요. 정도가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사못 고정술과 같은 큰 수술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대신 운동으로 허리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죠. 이 정도의 불안정증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좀 근력도 회복되고 통증도 많이 좋아지시면 이제 보행이 원활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이제 걷기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해서 허리 쪽에 이제 근육이 이제 강화가 되면 그게 이제 철심하고도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더 앞으로 밀리지만 않으면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철심 안 받고 그냥 작게 수술해서 최대한 환자분 회복을 좀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걷기 운동이랑 재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선 씨처럼 비수술적 치료로는 통증이 해결되지 않고 마비 증상이 생기거나 다리의 근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면 수술적 치료인 척추 후궁 절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후궁은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해주는 척수를 보호하는 평평한 구조물인데요. 미세 현미경을 보면서 척추뼈 뒤쪽 후궁과 탄력을 잃은 황색 인대를 일부 제거해 척추관을 넓혀주면 신경 압박이 풀어지면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 뼈가 자라가지고 이게 반대쪽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을 갖다 꽉 누르고 있는 거를 요 뼈 자라뼈를 갖다 좀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너무 심하게 눌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힘들었네 보니까. 정상 조직을 보존하면서 통증의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경과를 관찰할 일만 남았습니다. 수술 후 2주가 흘렀습니다. 이희선 씨는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요. 겉모습에서부터 변화가 느껴집니다. 편안하거든. 지금 안 아프거든. 지금 안 아프니까 이제 인상이 달라지겠지. 앉아 있는 것은 물론 일어서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모를 발끝의 감각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내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4살로 다 돌아붙어 수술하고 나네. 10여 년 동안 불편했던 걸음걸이는 수술 다음 날부터 바르게 변했습니다. 통증 없이 걷는 게 얼마만인지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덕분에 재활 의지도 샘솟았습니다. 그 뒤날에 딱 걸으니까 엄마야 딱 확신이 생기더라고. 야 진짜 나도 이래 할 수 있다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거 확신이 딱 생겨. 그 뒤부터는 계속 이제 운동했어요. 오늘은 퇴원 수속을 밟는 날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진료실을 찾았는데요. 그죠? 밑에도 보면 요초 사고로 오늘 더 심했죠 여기. 예. 요렇게 좁아졌던 게 예. 요렇게 넓어졌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동그랗게 펴졌죠. 잔뜩 눌려있던 척추관이 넓어지면서 신경이 원활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채소 침습을 해서 이제 근육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근육이 좀 약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걷는 것도 재미있으시고 하니까 걷기 운동 많이 하세요. 걷기 운동만 하고. 그렇죠. 저 도수 치료도 해야 됩니까? 실제로 뭐 대근쳐서 이렇게 좀 하시면은 근육이나 이런 거 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거 하시고 자세 바르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꼿꼿하게 잘 걸으실 거예요. 이희선 씨의 오랜 꿈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길을 걷고 긴 건널목을 한 번에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래 못 걸었어요. 이랬지. 저 뒤에 서가지고 수무가 있고 이랬어요. 그게 안 돼가지고. 중간에서? 예, 좀 뒤에서. 이제 거리가 짧으니 시간이 짧으니까 먼 거 건너가갖고 그래갖고 빵빵거려서 저 뒤에 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마음 편안하게 걸었어요. 아, 너무 기분 좋다. 가벼운 다리를 얻게 된 만큼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이제는 인상을 찡그리는 날보다 환하게 웃는 날이 더 많아지겠죠. 이제 나도 좀 뛰고 싶고 친구도 한번 만나고 싶고 막 그래요. 내가 이제 우리 거기 산책도 한번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나는. 이 다리는 아픈 거는 저 같고 내 마음대로 한번 활동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근데 안 아프니까. 한철수 씨의 일과에는 걷기 운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 때문인데요. 몇 개월 전부터 통증이 다리로 이어진 후로는 오후 활동이 힘들어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증상은 한 4개월 전에 봤었거든요. 그렇게 그전에는 다리는 안 아프고 허리만 아팠는데 허리는 가끔 아팠거든요. 30분 정도를 걸으면 오른쪽 다리가 욱신거려 휴식을 취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예, 지금 통증이 많이.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는데요. 이제는 통증이 금방 가실 때도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다리를 주물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는 몇 시간 갑니다. 그때 뭐 집에서 누워 있는 거 제일 나지. 누워 있으면 제일 편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싶은 의욕은 넘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한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증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와이셔츠 만드는데 거기 더 오래 근무를 했으면 직장 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뭐 나이도 있고 또 몸도 안 좋게 해가지고 벌써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쉬고 있거든요. 그때 가끔 그 회사 쟤도 바쁘다 하면은 한번 좋아달라 하는데 그래 갔다 하면은 그날은 오후는 죽는 거래요. 이 다리가. 아이고 집에기도 그렇고 다른 데는 괜찮은데 뭐 다리만 불편하다 뿐이지 뭐 머리 진경이라든 그런 건 알겠지만 정상은 있으니까 평범한 일상생활 직장이라든지 뭐 사회생활을 좀 했으면 싶은 그 바람입니다. 한철수 씨의 통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요추 2번, 3번, 4번 쪽에 디스크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디스크가 좀 찢어진 거거든요. 디스크가 좀 찢어지는 게 보이는데 다행인 거는 디스크가 완전히 터지지는 않았어요. 보통 디스크가 터지지 않고 이렇게 찢어진 정도만 되면 걷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생활하기는 많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찢어지게 되면은 여러 찢어진 데서 염증 물질들이 나오면서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랑 디스크가 이렇게 엉겨붙고 유착이 온단 말이죠. 디스크가 찢어져 조금 튀어나온 상태입니다.
다행히 수술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뭐 MRI 사진이면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것도 계속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게 되는데 예전에는 수술 적응증이 한 요 정도가 됐다면 요즘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예전에 수술을 해야 됐던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시술을 해봤을 때 증상 호전이 아주 좋고 수술까지는 굳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수술보다는 시술 비중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인 경막외 신경 성형술을 진행합니다. 국소 마취를 한 후 꼬리뼈를 통해 척추관까지 연결된 통로를 따라 얇은 특수 카테터를 삽입합니다. 실시간 영상 장비를 보면서 병변 부위에 위치시키죠. 두께가 얇은 만큼 자리를 잡아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다. 조직과 혈관이 잘 보이도록 도와주는 조영제로 병변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나면 약물을 주입해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과 통증을 제거해줍니다. 환자분 끝났고요. 3일 동안 물 안 들어가게 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조영제를 써가지고 이제 신경 유착이 있게 되면 이제 조영제가 잘 안 퍼지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영제로 유착이 있는 부위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을 이용해서 유착을 좀 풀어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이제 유착을 풀어주는 약이랑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을 주입을 하고 다시 또 조영제를 넣어서 이제 이 조영제가 잘 퍼지는 걸 확인하면서 유착이 풀린 걸 확인하고 이제 시술을 마치는 겁니다. 요거는 유착 부위를 직접 이렇게 관을 이용해서 다 풀어낸 다음에 그리고 요 끝에서 이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유착을 풀어주는 약물이 나오는데 그 병변에 직접 바로 다가간 다음에 이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사 치료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병실로 이동해 회복할 겁니다. 통증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한철수 씨는 다음날 아침부터 병원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는 내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그것도 그 전혀 뭐 허리나 다리나 통증 그런 못 느껴집니다. 일본 내가 왔다 갔다 많이 해봤거든요. 앞으로 뻗어나가는 다리가 거침없습니다. 자신감도 느껴지는데요. 일상을 망가뜨린 원인이 사라진 만큼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풉니다. 시술 받고 난 뒤에 첫째 제 마음이 너무 안정감 찾고 그 이후에 점차점 나아지면 사회생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원래 그 오른쪽 허벅지 쪽에 앞쪽에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죠? 그 통증 지금 어떠세요? 전혀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 그죠? 네, 아침에 좀 많이 걸었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하루 만에 좋아지셨네 그죠? 예.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스크가 터진 게 아니고 요렇게 찢어진 정도는 수술 안 하고도 이 비수술적인 시술요법으로도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가 있단 말이죠. 상태가 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병원을 찾은 덕분에 하루 만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 또 수술하라고 할까 봐 그게 걱정되니까 아예 검사 자체를 피하시는데요. 요즘은 오시게 되면은 뭐 일단 MRI가 바로 찍는 게 아니고 이런 엑스레이만 좀 찍어도 환자분의 허리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초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수술 안 하고도 좋아지시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병원 가시는 거 너무 겁내지 마시고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을 녹이는 봄이 찾아오면 나들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활동에는 걷기가 기본인데요. 만약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가벼운 산책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고 다리의 모양마저 변하게 되죠. 결국 무릎의 나이는 몸의 나이이기도 합니다. (2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백나연 씨. 매일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재료를 손질하다 보니 몇 개월 전부터는 앉은 자세에서 몸을 일으키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왼쪽 무릎에 통증이 심했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봤지만 증상은 반복됐습니다. 무릎 이게 이렇게 물이 생겼다 합디다. 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랬어. 바로 못 일어나. 계단을 내려갈 때는 늘 무언가를 잡아야 합니다. 이 내려오면 아파요. 다 굽히는 게 못할. 굽히는 게 못해. 무릎 관절 안에는 뼈의 마찰과 마모를 줄이고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소량의 관절액이 있습니다. 관절액을 분비하는 활액막이 자극을 받으면 무릎에 물이 찼다고 표현하는 증상이 나타나죠. 백나연 씨의 무릎은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제가 지금 통틀어 24년째니까 방바닥 있을 때 횟집할 때가 12년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한 5년 정도는 방바닥으로 하다가 제가 개조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해서 입식으로 바꿨는데 뭐 식당 하는 사람이면 뭐 집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바닥에 안 앉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을 하다 보면 뭐 다치는데 제가 무릎이 이렇게 될 수까지는 몰랐죠. 허리보다 한참 낮은 높이에 있는 것들을 꺼내려면 아파도 무릎을 굽힐 수밖에 없는데요. 증상이 심해지고 난 후로는 통증을 삼키며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쉼 없이 일을 하며 몸을 돌보지 않다 보니 문제가 생긴 부위는 무릎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마디가 뻣뻣해지고 붓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휘기도 했죠. 식당 일이 그래요. 아주 큰 데 같으면 돈도 많이 벌지만 이 소규모는 돈도 못 벌고 병만 남아요. 일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무릎이 최고예요. 제가 수술한 데가 10몇 군데가 있어요. 허리도 4번이나 하고 했지만 무릎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못 걸어가면은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못 걸어가면은 밥도 못 얻어 먹어요. 그래서 이 무릎이 제일 중요해요. 식당을 좀 더 오래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치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학적 검사를 통해 무릎의 상태를 진단해 봅니다. 지금 다리가 조금 이제 덜 펴지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프니까. 완전히 이제 폈을 때는 이제 통증이 야기되고 이렇게 그거는 라도 아프시고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쪽이. 이쪽이 불편하시죠? 여기가 지금 연골이 많이 파손된 부위거든요. 요거는 좀 괜찮으시고. 그건 조금 낫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외측부가 자극이 되는 그런 자세거든요. 폈을 때 그 연골 부위가 이제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긁으니까 이제 통증이 유발이 되고 또 그때 통증이 유발될 때 연골이 파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또 파손된 부유물들이 또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염증 반응 때문에 밤에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고 지금 물도 차고 이런 염증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왼쪽 무릎에 외측 연골이 많이 닳아 통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 뼈가 부딪히면서 네, 맞아요. 지금 뼈에 멍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보면 여기서 푹 파져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파손이 일어나서 우리 도로로 치면 지금 싱크로처럼 푹 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이쪽으로 지금 연골 파손이 엄청 심한 상태고 그 결과로 이제 건물 자체가 이쪽을 기울다 보니까 X자 다리로 자꾸 이게 휘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윤활 작용을 돕는 반월상 연골이 뼈가 부딪힐 정도로 닳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변성되지만 백나연 씨처럼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자주 하면 압력 때문에 더 손상되기 쉽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히나 중년의 여성인 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의 어떤 생활 습관 자체가 이제 바닥 생활
쪼그리 앉는 생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하중이 반복적으로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파손이 한번 발생하게 됐을 때 초기에 오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나라에서는 참는 게 좀 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 보니까 그 파손이 악순환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커져서 이제 도저히 감당이 하실 정도가 넘었었을 때 그랬대야 비로소 이제 병원을 내원하실 때는 조금 늦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무릎을 자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움직임에 제약이 따르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이식해 연골을 재생시키기로 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네. 그 언제쯤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가게에서 그래서 카운터로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네. 일을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쪼그리 앉고 이런 일이 꽤 있으세요? 네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60도 정도의 어떤 정도의 일 정도면 저는 뭐 한 2주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 선생님은 하부장에 뭐 열고 앉고도 못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못한다기보다는 불편할 수가 있고 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조금 한 60도 정도고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이런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스쿼트 자세들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쿼트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줄기세포는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모든 세포의 근원이 되는 만능세포라는 의미로 줄기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식에 앞서 내시경으로 무릎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원래는 이 흰색 연골이 그쪽에 다 라이닝을 하고 있어서 하얗게 덮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남지 않고 파손이 심하고 위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이 연골 파손 부위가 지금 너무 심해서 지금 연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새 연골로 재생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나연 씨는 무릎 연골이 다르면서 X자가 된 다리도 교정해줘야 합니다. 휜 방향의 무릎 아래쪽 뼈 일부를 잘라내 정상적인 각도로 회복시킴으로써 한쪽으로 쏠린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것이죠.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활동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인공관절의 수술 시기도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절골술이 끝나면 연골의 미세한 구멍을 여러 개 뚫어 자가 연골 재생을 활성화하는 미세 천공술을 시행합니다. 자연 치유가 어려운 연골에 구멍을 뚫으면 재생인자가 풍부한 혈액과 골수세포가 나와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골에 낸 구멍에 줄기세포를 도포합니다. 이제 남은 건 재생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편안한 일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내 신경을 다 절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무릎만큼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활동에는 잘 버틸 수가 있는데 50대, 60대에서는 아무래도 일도 많이 하시고 활동도 많고 뭐 스포츠 활동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좀 편안하게 활동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치료의 트렌드나 앞으로 이제 가야 될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5, 60대 좀 액티브한 사람들한테는 인공관절이라는 어떤 치료법보다는 줄기세포나 이런 연골을 다시 재생시켜서 다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희 씨의 삶의 낙은 손주들을 보는 겁니다. 사진만 봐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오르죠. 내가 내 새끼가 또 새끼를 낳다니까 참 좋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지만 사실 마음껏 놀아준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7년 동안 이어진 통증이 1년 전부터는 다리를 절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이죠.
나는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낳고 진짜. 아프니까 터지가지고 내가 아프니까 그냥 가기 싫더라.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놀고 싶어요. 애들하고 같이 걸을 수 있고 손잡고 내가 이렇게 그가서 케어해 있으면 진짜 좋겠어. 이래 앉지를 못했으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아이고 이래가고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게 좀 그렇더라고. 지금은 자 하면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우리 애기들이랑 좀 말고 이렇게 댕기고 싶어. 퇴행성 관절염 진단 후 여러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지난 2월 줄기세포를 이식했습니다. 휜 다리도 바르게 교정했죠. 이제 2주차가 됐습니다. 바른 것 같아요. 내가 오자가 있기는 있었는데 또 더 많이 됐잖아 구워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밤마다 잠을 설칠 정도로 통증이 심했지만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인공관절보다는 자신의 관절을 더 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무릎을 구부리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주까지 나이도 있는데 줄기세포를 내면 안주 내 거를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전관절은 인공관절은 넘을 거잖아요. 안전. 근데 이거는 이제 뇌에 안주 뇌한테 붙어 있으니까 안 낫겠나. 그래 이제 선생님 잘 알아듣도록 그렇게 말씀하니까 나는 이제 적응한 거죠. 그렇게 하기로. 아이고 어머니 네, 오늘은 무릎이 좀 어떠세요?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직은 수술한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네. 조금 뭔가가 좀 불편하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퇴원하는 과정이니까 오늘 저하고 한번 보행 같이 한번 손잡고 한번 걸어보고 저하고 이제 걷던 것처럼 계속 집에 가서도 열심히 하다 보면 1주, 2주 뒤에 오실 때는 아마 잘 걸어서 아마 오실 거예요. 뛰어서 오실 거예요. 퇴원에 앞서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딛고 넘어가고 딛고 넘어가고 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한번 딱 딛고 넘어가고 딛고 넘어가고 딛고 어우 잘하시네요. 지금 수술한 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술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정상적인 다리라 생각하고 그냥 빠르게 그냥 걸어보세요. 옳지. 그렇죠. 옳지. 그렇죠. 손을 잡고 걸으니 거짓말처럼 다리가 잘 움직여집니다. 예전의 편안한 몸으로 돌아간 느낌이 드는데요. 혼자서 하면 이게 불안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같이 한번 걸어보세요라면 신기하게 걸어져요. 그 말이 우리가 실제로 못 걷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불안해서 못 걷는 거니까 그 불안감만 없애드리면 훨씬 더 잘 걷거든요. 그래서 재활치료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한 달 정도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일이나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혼자 복도를 걸어보는데요. 아직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걷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또 어떻게 모르게 힘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수술 후에 재활 치료를 받으며 몸을 회복시키는 것도 좋지만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연골이 닳아 관절이 부딪히던 공간에는 줄기세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휜 다리도 체중이 분산되도록 교정해 고든 모양이 됐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차례입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이전에는 보통 문제가 있을 때는 90도 이상 넘어가면 보통 통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쪽 부분이 연골이 파인 부분을 매끈하게 만들고 나면 마찰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어요? 거의 못 느끼시죠? 그래서 그 정도로 부드럽게 되고 무릎을 굽혔다가 펴도 통증이 없다는 건 연골이 잘 재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무릎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지낸다면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뼈에다가 이식을 하면 뼈로 분화가 되고 근육에다가 이식을 하면 근육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연골에다가 이식을 하면 연골로 분화가 되는 이런 유도하는 그런 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줄기세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척박한 땅에 씨를 뿌려서 연골이라는 열매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공해서 무릎이라는 관절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런 농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혜정 씨는 줄기세포 이식 5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아직은 무릎 보조기를 착용하고 목발을 짚어야 하지만 수술 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여길 만큼 변화가 뚜렷합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통증이 무척 괴로웠기 때문인데요. 우리 고흥에는 주로 마늘, 양파, 고추, 유자 대부분 쪼그려 앉은 일을 많이 해요. 하루에 아침에 한 8시에 밭에 나가면 점심 먹으러 잠깐 왔다가 또 가면은 여름에는 한 7시까지 들에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자식들 가르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안 오고는 또 안 되거든. 안 돼. 생계를 잇기 위한 노력이 양쪽 무릎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덜어내게 됐죠. 왼쪽 무릎은 3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줄기세포를 이식했는데요. 회복이 더뎌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렇게 손대면 안 된다고, 발도 디디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2주 동안 퇴원할 때까지 이렇게 해주어서 재활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갔더니 재활병원에서 왜 이렇게 굳어가지고 왔냐고. 그래서 이제 재활병원에서 2주 동안 하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2주 동안 하고 3개월 동안 이걸 못 뜯었다고 뭐 이거라고는 천황지간이죠. 이거. 수술하고 25일 날 수술해서 26일 날부터 치료가 들어갔어요. 그래 나는 이거 할 때 놀래가지고 이걸 안 해서 이거를 해서 못 쓸란가. 그랬더니 막 이거 이렇게 좋을 줄은 나는 몰랐어요. 이거 진짜. 진료실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식하기 전에 찾은 여러 병원들은 모두 인공관절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농사일을 이어가야 하기에 꺼릴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줄기세포가 있어 삶을 지켰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도에서는 보조기 없이 걸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행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쪽 다리를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때 6개월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정말 잘 걸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관절 운동 범위를 확인해 봅니다. 아직은 불편감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통증입니다. 여러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무릎은 연골의 재생을 유도함으로써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O자로 휘어진 다리도 중심축에 맞게 교정됐죠. 맨날 우리는 일이 예. 쪼그려 앉은 일, 그렇죠. 마늘일, 양파일, 고추일, 유자일, 풀맨 거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 수술하고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이라는 부분은 다 하셔도 괜찮은데 어머니가 딱 조심해야 되는 거는 쪼그려 앉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 시골에는 쪼그려 앉는 일 아니고는 일이 없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간이 의자 같은 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이 의자 정도로 앉아가지고 한 90도 정도까지만 앉는 거는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고 하고 요즘에는 뭐 엉덩이에 붙이는 간이 의자도 있더라고. 그래서 일어나고 또 앉아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딱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안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안 하면 굶어 죽겠는데. 굶어 죽어요? 안 하면 굶어 죽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일은 좀 적게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걷는 운동 그리고 간단한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잘 관리하시면 평생 쓸 수 있어요. 엄청 좋아.
아들과 발에 맞춰 걸으며 바람을 맞아봅니다. 전남 고흥에 사는 윤혜정 씨가 부산에서 치료를 받게 된 건 병원에 수소문한 아들 덕분입니다. 골반을 이렇게 좀 반드시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골반을 받치고 한번 걸어봐.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한번 받치고 좀 낮긴 하다 이쪽. 아니 나가 더 수월해. 나가. 이쪽이 나가 볼 때도 이렇게 좀 요래야 맞아. 그래요. 음. 한번 걸어봐요. 그러면 다리를 쭉 펴야 돼. 아이고 아들 있어서 병원에 와서 이렇게 수술해갖고 아들 때문에 이렇게 이런데도 구경하고 좋네. 이제는 아들의 눈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걸음마를 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도 아직 젊으시고 하니까 최대한 본인의 연골 관절을 조금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고 어쨌든 회복하는 과정이 좀 달라가지고 지금 와서는 두 쪽 다 만족을 하고 있지만 더 만족하는 거는 최근 했던 이 오른쪽 수술에 대해서도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남매를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자식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장성한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나를 위한 시간을 좀 더 보내보려고 합니다. 왜 오세요? 너무 호강해서 그래요. 자식들이 너무 잘해줘서. 자식들이 너무다가 부모를 짜잔하게 두어서 자식들 고생시킨가 싶어서. 뭔 고생? 윤혜정 씨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리 안 아파서 이렇게 잘 나사 주었으니까 우리 아들은 이제 손지 업어준 걸로 이제 애기들 봐준 걸로 공을 갚아야 되겠는데 그거 어찌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다 났으면 네. 공으로 애들 셋 다 보낼게. 무릎 관절은 오래 그리고 자주 사용할수록 퇴행 현상이 빨리 나타납니다. 완충제 역할을 하는 연골이 소실되면서 뼈와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 뼈의 변형 등을 초래하죠. 농사와 식당 운영 등 무릎에 자극을 주는 일에 노출돼 있다면 특히 관절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요리명인 박경래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에 정성을 담으려면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고된 작업이지만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손님한테 주려면 맛있게 해가줘야 되잖아. 그냥 어설프게 해갖고 눈요김 해갖고 사가지고 이러면 안 돼. 나는 그거 내 사진을 용납 못해. 명인으로 불리는 만큼 방송에 출연해 요리 비법을 전수하면서 먹는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죠. 하루에 셀 수 없이 굽혔다 펴는 무릎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랜 사용으로 손상이 누적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그 줌바가 뭔가 운동해야 된다고 줌바가 뭔가 딱 하고 나서 딱 소리가 나대. 우리 나이에는 그거 뛰면 안 돼. 마음은 멀쩡하고 마음은 막 30대고 몸은 80대고 딱 하더만도 그날부터 걸음을 못 걷겠대. 쭉 질러. 내 밑에 식구들이 7, 8명인데 그 식구들 버리미기 살려야 될까 이거. 작년에 양쪽 무릎 모두 줄기세포를 이식하고 절골술을 했는데요. 치료를 받기 전에는 바르게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목발 짚고 댕겼다만. 진짜 이렇게 걸으셨어요? 그래 이래 그렇지. 목발 짚고 그렇지 목발. 목발 형 긴거 짚고 그렇지. 치료를 받고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간 후 지난 2월에 절골 부위를 고정한 철심을 제거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게 훨씬 편안해져 일을 하는 동안에도 불편한 점이 없죠. 앞으로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가벼운 걸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우리 수술을 들어갔을 때 내시경으로 이전에 이식한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했더니 이렇게 하얗게 재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터들터들한 거 그렇죠. 걸레 쪼가리 같은 거 없네. 걸레 쪼가리 같은 거 다 없어지고 여기 하얗게 연골 모양으로 재생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재생이 다 하얗게 된 거거든요. 기술 좋다. 그래서 씨를 뿌려서 연골로 이제 재생으로 돼서 이제 어머니가 부드럽고 이렇게 잘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금속 제거도 했으니까 이제 뭐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조심조심 평생 잘 쓰실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닳아버린 연골에 줄기세포를 이식한 결과 연골이 하얗게 재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세천공이든 줄기세포든 이렇게 이식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 즉 연골이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미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이제 초자연골인지 섬유연골인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하면 원래 연골하고 비슷한 조직 요 부분이 지금 원래 우리 가지고 있던 연골이고 요 하얀 부분이 이제 새롭게 재생이 된 조직인데 미세하게는 다르지만은 이제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원래 연골의 노면, 즉 요 라인에 맞게 정확하게 이제 이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재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드럽게 잘 쓸 수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한계 자체는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께서 조금 더 좀 주의, 쪼그리 앉는 자세나 뭐 계단 오르내리막 이런 것들만 좀 피해 주시면 저는 뭐 좀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식당을 운영하는 만큼 무릎에 자극이 가지 않을 순 없겠지만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무릎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박경래 씨가 오종석 병원장을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앉아서 일을 잘 하고 계시네요. 앉아서 입이야지 어쩌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식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이제는 뭐 다른 데 가도 이제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고수도 칠 때도 앉아서 합니다. 맞아요. 그때는 방바닥에 앉아서 하는데 지금은 막 이런 의자에 앉아서. 맞아요. 예, 자식 생활, 즉 방바닥에 앉으면 아무래도 쪼그리 앉아야 되고 앉았다 일어나다가 이제 허리 무릎이 다 안 좋아지시거든요. 취미 생활을 할 때도 쭈그려 앉는 자세는 최대한 피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걸음을 절룩거리지도 않고 눈물을 훔치는 일도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일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 없으실 것 같아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 생활만 좀 조심하시고 하시면. 몸 상태를 가장 잘 알아주는 전문의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좀 더 튼튼한 몸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갈 수는 없지만은 저하고 이제 좀 친분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특히나 또 일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들러가지고 어머니한테 뭐 밥도 좀 얻어먹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작업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환자분들이 이제 거기에도 잘 따라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결국에는 제가 고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고친 부분을 이제 계속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저는 더욱더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제가 또 오늘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작업 환경을 잘 바꿔가지고 잘 유지 관리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0년, 20년도 까딱 없이 아마 잘 일을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을 가득 담은 먹음직스러운 한상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회포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국물이 끝내주는데. 근데 진짜 진하고 맛있는데요? 좋지요. 이거 내가 이래 다리 딴 사람은 다리 아파갖고 질룩질룩 이봐라 이런 모습도 좀 찍어라. 질룩질룩거리는데 나는 이래갖고 곰탕거리 갖고 이래갖고 막 지금은요 장사해서 돈 벌 생각 없어요. 내보다 못하는 사람 도와주고 그게 안 낫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박경래 씨의 선한 마음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길 바랍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삶을 개선해주는 의료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공관절이 최선의 선택처럼 여겨졌다면 현재에 이르러서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포함해 패치 형태의 새로운 연골을 3D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는 갈비뼈의 연골을 배양해 이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죠. 회복 기간도 점점 줄어드는 만큼 조금 더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심해서 통증이 심하고 해도 병원을 찾지 않고 좀 견디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할까봐, 또 수술이라고 하면 인공관절을 떠올리시고 크게 절개를 하고 위험하고 통증도 심하고 재활도 오래 걸릴 거라는 어떤 두려움, 걱정 때문에 내원하지 않고 참고 지내다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큰 인공관절 같은 수술 없이도 작은 절개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 이식술이 잘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나아서 지금 남은 20년, 30년, 40년을 우리가 정말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고 환자분들도 노력하시면 저는 행복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몸을 지탱하는 척추와 관절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용하고 손상되는 부위입니다. 가볍게 여기다 보면 삶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통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빨리 병원을 찾는 겁니다. 고민은 고통을 더할 뿐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